반갑습니다. 자, 수업할게요. 친절한 태용씨. 야, 일요일 아침부터 참 너희들 고생이 많아. 물론 나도 고생이 많고. 8월 14일, 8월 14일, 일요일. 물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물리는 항상 다 대단히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물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누가 있냐면 오늘 배울 것은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앞에 나와 있는 운동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 법칙,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겠지. 그 아이들, 이 운동량, 충격량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것을 그냥 편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끝나고 나면 다음 타임 때 뭐가 들어가냐면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쪽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운동량, 충격량은 새롭게 배우는 게 없다라는 거랑 편집만 하면 돼.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 뒤에 있는 내용에 교량적 역할을 해줘요. 다리 역할을 해줘. 그래서 뭐냐면 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거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앞에 거, 뒤에 거, 얘 거가 들어와. 그러니까 얘를 떼먹고 여기와 여기를 내기보다는 얘를 꼭 끼워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시야를 얘가 이 단원이 사실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려 있고 잘려 있는데 여기서 잡아서 교집합적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아주면 앞과 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공부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말이 안 되거나 좀 편집이 안 돼. 그러면 이 단원의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뭔가가 미스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 특히 물리, 사람들은 과학을 똑같이 보는데 물리, 화학, 생명은 엄연하게 공부법이 달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닝 포인트를 되게 잘해. 소위 말해 선택과 집중. 얘는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야 돼. 얘는 푹 파고 들어야 돼. 그래서 얘는 가볍게 가져도 되고 얘는 집중 공략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선별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별로인 학생이면서 이뻐하는 학생인데, 성실하기만 한 학생.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웃으면 넌 줄 알잖아. 쳐다보지 마. 왜 그래. 집에 아버님 차가 지프 차니? 그냥 옷에 지프가 써져 있길래. I'm sorry. 야, 어떻게 맨날 웃겨. 성실하기만 한 학생들은 의 공통점은 중학교하고 고1 때까지는 성적이 나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름 말하면 안 되지. 괜찮아. 얘기할 때 졸업했으니까. 설연이라고 있었거든. 선전고야. 근데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던 학생이었거든.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잘 들으라고. 단순하게 내용만, 과학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법을 조금 받아가야 돼. 설련이라는 학생, 선전고등학교 설련이 대놓고 얘기하는데 사진도 찍어줄까?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고1 때까지도 괜찮았었어. 그런데 고2 가면서부터 성적이 물론 열심히는 더 열심히 했어. 근데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신 등급은 천천히 떨어지는데 모의고사 등급은 쭉쭉쭉 떨어져서 오로라 공주가 될 정도로. 여기서 오로라 공주라는 건 5등급을 주르륵 맞으면 오로라 공주라고 얘기해. 물론 고2 말에에서 고3 때 다시 회복을 시키긴 했어. 올려놓긴 했는데 걔가 이거 안 보겠지? 재수했어. 성적을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자기도 이렇게 목표가 있었거든. 근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 꿈을 내려놓다가 생활 패턴, 공부 패턴이 아니라 생활 패턴을 바꾸고 나니까 오르는 거야.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서 재수를 해서 다시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대학까지 뭐 재수해서 들어갔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 시간에 굉장히 자기는 많이 후회를 했다라는 거. and 좋은 경험. 아, 빨리 뭔가를 문제가 있을 때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은 거지. 나는 너희들한테 과학 설명을 해주면서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배들이 경험했던 거를 조금 덜 경험하고 빨리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꿈도 꾸지. 되지도 않는데 무슨 꿈을 꾸냐고. 자, 잠깐 잔소리 좀 했어요. 공부하는데 조금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요. 좀 여우처럼 뭔가 이렇게 테크닉을 좀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단원이 여기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해서 운동량은 P로 쓰기로 했고요. 충격량은 I로 쓰기로 하였대요. 근데 여기 공식은 별건 아니야. 그냥 써놓기만 할게.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량. 그 다음에 이쪽은 충격량은 충격. 여기까지는 같은데 얘는 력이에요. 힘에다가 곱하기 충돌하게 되어지는 충돌 시간에서 공식을 살짝 써본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얘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살짝 스칼라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벡터량이라는 말이 나와. 스칼라량은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야. 얼만큼만 갖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요 질량하고 요 시간은 스칼라량이에요. 즉 얘네 둘은 방향성이 없어. 얼마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 충격력하고 이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해서 방향도 크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방향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 방향이랑 어저께 유빈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 또 방향, 그래서 얘를 방향성. 그러다 보니 둘이 곱해. 얘가 방향도 가지고 있고 방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가 요 충격력도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 방향성 때문에 얘도 방향을 갖게 돼요. 얘도 방향을 갖게 되고 얘가 방향이 있으므로 얘도 방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very important. Thank you. 자, 요즘 영어 공부해. 나는 어릴 때서부터 영어가 그렇게 싫었어. 아, 촬영 중이지? 영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도록 하세요. 아, 영어는 나랑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이렇게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약간 문장화 시켜볼게. 얘는 운동한 량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충격 받은 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짝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얘는 가해적 개념이야. 가해. 얘는 피해적 개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이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나와요. 무엇이냐면 요걸 한번 잠깐 써놓고 출발을 할게요. 요게 오늘 집에 갈 때 요거를 정확히 머릿속에 잡아 넣으신다라면 편한데 자, 요거를 말로 바꿀게요. 요 삼각형이 뭔지 알죠?
변화량이라는 거 알고는 있을 거야.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한글로 바꾼 거야. 충격 받은 양과 같다. 자, 다시 운동한 양이 변했어. 내가 운동량이 변했어.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이 변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 쥐뿔도 아니야. 자, 그대로 갈게. 다시 동그라미를 칠게요. 여기다가 속도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충격력이라는 아이에다가 잠깐만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저번 시간 거를 복습해보자. V는 T분의 S. 지금 천천히 가주지만 정확히 가주셔야 돼요. F는 MA. 이 정도는 알고는 있을 거고. 그때 요게 뭐지? 거리죠, 거리. 얘가 속도인 거고요. 알지만 복습하는 거 그냥 듣고 끄덕이지만 마 빨리빨리 외워. 아, 요것도 팁. 좀 이따 나중에. 이거는 영상 찍어주면 안 돼. 이거는 컨설팅 할 때 되게 중요한 학습 플랜 방식 중에 하나거든. 뭐 거창한 건 아니야. 근데 되게 요긴하게 써먹는 거야. 자, 얘가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얘가 힘이 되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시간이나 요 질량은 쓸게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스칼라 양. 너희들 드라마 중에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아니? 이런. FBI 요원이 외계인을 찾아 나선다는 찾고 하는 드라마야. 거기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스칼라 요원이야. 그렇다고. 갑자기 꼰대가 됐네. 그래서 얘는 크기만 같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실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요 아이 거리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운동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소리냐면 거리가 이만큼 갔어. 갔다는 건 그만큼 운동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은 얘가 어느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 속도의 방향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은 스칼라 양이니까 방향이 없지. 그러면 얘가, 즉 여기서는 힘의 방향이 무엇이다?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잡아봐. 어떤 거냐면, 봐봐봐. 뭐야. 자, 요 두 아이를 끌고 올게. 운동 방향 쪽으로 만약에, 자, 첫 번째, 운동 방향하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 모르면 진짜 병원 가봐야 될 거야. 움직이는 쪽으로 힘줬어. 그럼 얘 어떻게 되니, 그 물체? 빨라지겠지. 그걸 당연한 거겠죠.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 어찌됐건 힘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한 번만 다시 두 번째, 이번에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해보자. 가고 있는 반대로 힘을 주면 당연히 속도가 감소하겠지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이들이 문제를 낼 때 당연한 걸 던지진 않아.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얘를 속도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줌으로 해서 약간 혼선을 살짝 주게끔. 그런데 결국엔 요 개념에서 출발한 거야. 요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방향성이 나오죠. 요 공식에서 요게 언급이 되는 거고 요 공식에서 얘가 언급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어찌됐건 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자.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그치? 변화지? 변화야. 힘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하는 거 맞잖아.
힘이 있다라는 건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도 가속도야. 그런데 얘도 가속도고 얘도 가속도인데 얘는 빨라지는 거고 얘는 느려지는 거잖아. 이다 보니 얘 방향과 얘 방향이 같아. 같은 쪽이야. 더해지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얘를 플러스 가속도다라고 하기로 하였고요.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주니까 그만큼 소진되고 줄어드는 거지 뺀다의 개념을 써서 마이너스 가속도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끊어줬다 다시 갈까?